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파트 1 빛의 회절과 간섭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념이 정말 없어요. 이제는 우리 앞에서 너무 힘들었죠. 개념도 너무 많고 문제도 너무 어려웠잖아요. 물론 여기도 문제가 이제 쉬운 편은 아니지만 앞에 비하면은 정말 편합니다. 개념도 정의 2개밖에 없어요. 자, 그럼 빠르게 봐볼게요. 자, 정리 1번 이중슬릿. 자, 일단 이중슬릿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 녀석인지 알고서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서 좀 수학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수학적인 부분에서 스킬을 만들고 문제풀이로 넘어가면은 올인원 끝. 오케이. 자, 그러면 처음에 입사광을 쏘는 건데, 입사광은 뭐죠? 이렇게 빛이나 아니면은 레이저 포인트 뭐 이런 걸로 빛을 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걔를 단일 슬릿에다가 통과를 시킬 거예요. 그럼 단일 슬릿에 파동이 통과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파동이죠, 빛은. 바로 회절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회절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지게 되겠고요. 그럼 이 휘어진 파동이 이중슬릿을 통과하면서 2개의 구멍에서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회절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2개의 회절한 파동이 있는데, 그럼 서로 뭐예요?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럼 서로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파동의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파동의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다가 스크린을 딱 갖다 대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 바로 밝은 무늬하고 어두운 무늬가 이 파동의 간섭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자, 밝은 색이 무엇이냐? 이거를 밝은 무늬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하얀 색깔 있죠? 얘를 우리가 밝은 무늬라 부를 거예요. 밝은 무늬. 그리고 어두운 부분 있죠? 요거를 어두운 무늬다 라고 부를 겁니다. 어두운 무늬. 자, 그리고 보다시피 요 밝은 무늬하고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좀 일정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뒤쪽에서 보다시피 요 간격이 델타 X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파동 사이의 간격이 일정합니다. 얘는 일정해요. 물량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일정한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냥 빛의 밝기는 당연히 이건 당연하지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의 세기가 작아지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어두운 무늬, 몇 번째 어두운 무늬, 몇 번째 밝은 무늬 이렇게 카운트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자면은 요 아래에 잠깐 상황 봐보시겠어요?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핵심만 봐볼게요. 자, 이렇게 가운데 이중슬릿이 있고 그 이중슬릿 사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딱 이었어요. 그럼 요 이중슬릿의 정가운데에 선을 쭉 이은 부분이 바로 가장 밝은 무늬가 되겠고요. 여기가 밝은 무늬가 되겠죠. 근데 얘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밝은 무늬, 가운데 밝은 무늬가 되겠고요. 가운데 아직 카운트를 안 했죠. 카운트는 어디서 세는 거냐? 이 가운데 밝은 무늬로부터 위아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라고 이름을 매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첫 번째 밝은 무늬다. 그래서 첫 번째 밝은 무늬,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착각하는데 첫 번째 밝은 무늬는 정 가운데가 아니라 한 칸 위에 있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래도 보면 요 아래 있는 게 첫 번째 어두운 무늬, 그 다음에 요 아래 있는 게 첫 번째 밝은 무늬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요 스토리는 알았으니까 수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다시피 이중슬릿이 있는데 요 이중슬릿에 보면은 요 간격이 엄청 작잖아요. 그쵸? 사실 그래서 S1의 위치나 S2의 위치나 뭐 그게 그거죠. 그래서 S1P랑 S2P랑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근데 사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약간의 이 빛이 이동하는 경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얼만큼 발생하냐? 자, 보다시피 실제로 보게 되면 얘를 확대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세타를 가정하기 위해서 요 S1과 S2의 위치가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보게 되면은 요 두 파동의 이 경로차는요, 요런 식으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경로차 델타 S가 발생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요 두 파동의 요 길이 차는요, 바로 여기 델타 S가 되겠죠. 네, 왜냐면 여기는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자, 따라서 이 델타 S는 뭐가 되냐? D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세타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세타다라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Z의 성질에 의해서 내가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연직선과 이루는 각이 세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럼 여기는 이제 높이 성분이 되니까 D사인 세타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델타 S는 D사인 세타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사실 세타가 거의 0에 근접하니까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냐. 코사인 세타는 1에 근접하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기하적 모양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는 L분의 X를 만족하게 됩니다. 언제? 세타가 거의 0에 근접할 때만. 자, 그러면 이걸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경로차 델타 S는요 D사인 세타가 되겠고, 얘는 근사적으로 D탄젠트 세타가 되겠고, 근데 탄젠트 세타로 왜 바꿨냐 굳이? 바로 L분의 X를 쓰려고 그런 거예요. L분의 X. 굳이 바꾸지는 않겠죠. 탄젠트 세타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L분의 X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X는 무엇이냐? 이 가운데 중심으로부터 이 P까지의 떨어진 거리가 X가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하적 경로차에 대해서 볼게요. 지금은 뭐예요? 파동적으로 봤을 때 이 파동의 경로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빛은 일종의 파동의 일종인데, 파동의 간섭에 의해서 요 기하적 경로차가요 이렇게 2분의 람다 곱하기 짝수가 되면은 보강 간섭이죠. 이제 보강 간섭일 때는 밝은 문이죠. 위상이 같으니까. 자, 이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위상이 같을 때만. 같을 때. 네, 요것도요. 자, 위상이 반대가 되면은 보강 간섭하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무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상이 반대일 때 상쇄 간섭을 하게 되면은 밝은 무늬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2번.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두 녀석을 묶어주게 되면은 결국엔 요 2 곱하기 짝수, 2 곱하기 홀수를 n으로 그냥 치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델타 x는 d 곱하기 l분의 x 이퀄 n 람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 n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를 하냐? 첫 번째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밝은 무늬 뭐 이런 것들이 의미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몇 번째인지, 그리고 어두운 무늬인지 밝은 무늬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녀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웃한 두 밝은 또는 어두운 무늬에 대해서 요 간격 델타 x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d 곱하기 l분의 x1 이퀄 n 람다 하고, 그 다음에 d l분의 x2 n 플러스 1 람다, 요거를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식의 차이를 통해 가지고 요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두 개의 서로의 밝은 무늬하고 어두운 무늬 사이 간격 델타 x는 L 람다 나누기 D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는 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봤었죠. 이번에는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 아래에 그림과 같이 요 L 값을 변화를 시켰어요. 요 이중 슬립과 스크린 사이의 간격을 변화를 시켰을 때 요런 식으로 P점에서의 일어나는 이 무늬의 모양이 바뀌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런 상황에 대해서. 자, 근데 이제 좀 공식을 만들어 보면은 앞서 경로차 방정식은요, 델타 S는 D 곱하기 L분의 X 이퀄 N 람다, 요렇게 식이 써졌었죠. 네. 자, 그러면 요 O하고 P하고 떨어진 거리, 요 X 값은요, 뭐가 되냐? N 곱하기 L 람다 나누기 D가 되겠죠. 자, 근데 시험 문제 보게 되면은 요 X 값의 변화가 없어요. 요런 유형처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없어지게 되겠죠. 네. 자, 그럼 어떤 비례 관계가 생기게 되냐? n은요 d 나누기 l 람다, 요런 관계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 잠깐만, 이거 생긴 게 굉장히 비슷하죠. 델타 x는 l 람다 나누기 d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공식이 비슷하니까 쉽게 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해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요 문제에서 지금 안 물어봤지만 델타 x에 대해서 구해보면은 L이 1m일 때 델타 x에 대해서 구해보게 되면은 L 값이 얼마요? 1이죠. 그 다음에 람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이중슬립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D분의 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L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델타 x2는 얼마냐, Lx 곱하기 람다 나누기 D,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도대체 LX가 얼마냐, 요거잖아요. 그래서 L은 LX, 자, 이게 도대체 얼마인가, 이거는 어떤 걸로 써서 구해야 되냐, 변화량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자, 지금 여기 P에서의 요 무늬는 몇 번째 밝은 무늬요? 1, 2, 3. 세 번째 밝은 무늬니까 3람다가 돼 있고요. P는요, 이제 두 번째 어두운 무늬니까 2분의 3 람다가 되겠죠. 아하. 자, 그래서 지금 n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n1분의 n2는 얼마가 되죠? 2분의 1이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요 n하고 요 l은 뭐예요? 반비례 관계죠. 그쵸? 자, 그러면 2에 의한 게 lx니까 이렇게 lx로 들어가게 돼 있고 n1에 의한 게 지금 1이죠. 그래서 1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lx가 얼마 나와? 2m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형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파장이 람다인 단색광이 이중 슬릿을 통과해서 스크린에 간섭 무늬가 생겼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상의 점 O는 슬릿 S1과 S2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밝은 무늬의 중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번 S1과 S2로부터 P까지의 경로차가 얼마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기하적 경로차하고 파동적 경로차가 있는데 기하적으로는 지금 정보가 없으니까 파동적으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동적으로 봤을 때 몇 번째 밝은 무늬냐? 지금 두 번째 밝은 무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3 람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 니은번 단색광의 파장만 4분의 3 람다로 바꾸면 P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냐? 자, 그러니까 n은 아까는 봤듯이 d 나누기 l 람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파장을 바꿨대. 3분의 4배로. 4분의 3배로. 그럼 n 값이 몇 배가 되는 거냐? 3분의 4배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기존의 n이 2분의 3 람다였으니까 여기다가 3분의 4를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2 람다가 되죠. 아하, 그러니까 얼마로 바뀌는 거야? 두 번째 밝은 무늬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강 간섭 맞죠? 왜냐면 이렇게 단색광이 S1, S2를 지나면은 요 위쪽하고 아래쪽에 위상이 같잖아요. 위상이 같으니까 이것은 보강 간섭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디귿번 스크린과 슬릿 사이의 거리를 EL로 바꾸게 되면 델타 X 얼마냐? 자, 이건 델타 X의 공식을 써야 되는 거죠. 델타 X는 L 람다 나누기 D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리가 2배가 되게 되면은 델타 X 또한 당연히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돼서 답은 니은과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빛의 간섭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는 뭐 그냥 뻔한 얘기고, 그다음에 나도 뭐 O하고 P를 관측한다. 네, 다에서는 뭐다? 슬릿 간격을 ED로 바꿨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나에서는 슬릿 간격이 D고 다에서는 지금 ED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아래 있는 거 읽어볼게요. 나 다의 간섭 무늬의 O에서는 가장 밝은 무늬, 뭐 뻔한 얘기고, 나의 간섭 무늬에서 P에서 O로부터 두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겼다. 그래서 보다시피 두 번째 어두운 무늬니까 요거는 2분의 3 람다가 파동적 경로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 나의 간섭 무늬에서 P에 나타난 어두운 무늬는 빛의 상쇄 간섭이냐? 맞죠? 니은번 이웃한 밝은 무늬의 간격은 나의 간섭 무늬에서가 다의 간섭 무늬에서보다 크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무늬 사이 간격 델타 X는 L 람다 나누기 T 요거죠. 근데 D 값이 다가 커졌죠. 그럼 델타 X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나의 간섭 무늬에서가 다보다 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디귿번 이번에는 P점에 도대체 어떤 빛이 생기냐, 그러니까 이 변화량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N은 D 나누기 L 람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N하고 D는 비례하죠. 몇 배? 2배.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 3 람다가 돼서 세 번째 밝은 무늬니까 어두운 무늬가 아니라 세 번째 밝은 무늬가 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빛의 간섭 실험이다. 그래서 뭐 가는 그냥 실험 장치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이웃한 어두운 무늬 사이 간격 X를 측정한다. 근데 이 X가 지금 우리가 편한 용어로는 델타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도 델타 X라고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는 뭐 D가 다른 이중 슬릿으로 바꾸어 가면서 뭐 나를 반복한다. 그러니까 실험을 반복한다. 레이저를 초록색 레이저, 보라색 레이저로 바꾸어 가면서 각각 나, 다를 반복한다. 뭐 그러니까 다양한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다시피 이 델타 X가 이 간격 사이가 이렇게 실험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하냐, 뭐 D를 얼마로 하냐에 따라서 이 델타 X가 정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 이거는 빛의 입자성이냐? 아니죠. 빛의 파동성이죠. 입자성은 어느 실험이에요? 바로 광전효과 실험이 되겠죠. 그다음 니은번 기억하고 니은을 비교를 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델타 x는 L 람다 나누기 D 공식을 쓰게 되면 뭐가 같아요? 빨간색 빛이라는 게 지금 동일한 거죠. 네. 자, 그래서 빨간색 빛이라는 게 지금 동일한 거예요. 람다가 동일한 거죠. 그 다음에 L 값도 지금 변화시키지 않았으니까 L 값도 동일하겠죠. 그럼 델타 x하고 D는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지금 값을 보게 되면 델타 x가, 그럼 D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니은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디귿번이 되겠는데, 마저 또 보면은 디귿번, 디귿이 리을보다 크냐, 요거하고 요걸 비교하고 있는데 똑같이 델타 x는 L 람다 나누기 D 쓰면은 L 값 일정하고, 그 다음에 파장값은 누가 더 커요? D 값도 일정하죠. 그 다음에 파장값은 누가 더 커요? 초록색이 보라색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보라색이 작은 거죠. 그럼 델타 x도 뭐가 돼?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작아. 그래서 디귿이 리을보다 큽니다.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간격이 D인 이중 슬릿에 파장이 람다인 단색광을 비췄더니 슬릿으로부터 L만큼 떨어진 지점에 델타 X인 간선 무늬가 생겼다. 자, 그리고 표는 델타 X가 같게 나온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델타 X 공식 쓰면은 L 람다 나누기 D 쓰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관계에 있냐, 요런 관계성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으로 올바른 걸 써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실험 i하고 2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L 값은 똑같죠? 그 다음에 람다 값이 똑같죠? 그 다음에 L 값이 몇 배가 됐어요? 2배가 됐죠? 그럼 D 값도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0.4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험 3번 보면은 얘는 지금 다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i하고 3번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공식을 써볼게요. 델타 x는 L 람다 나누기 D. 지금 L이 몇 배요? 3배가 됐죠? 그다음 D 값은요? D 값은 지금 2분의 5배가 됐죠?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일정해야 되는 거니까 파장은 몇 배가 되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얘가 일정해야 되니까 람다는 3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2분의 5가 돼야 돼서 6분의 5가 돼야 돼요. 6분의 5. 그래서 여기는 50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0.4하고 500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파장이 람다인 단색광을 슬릿에 비추었더니 슬릿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진 지점에 간선 무늬가 생겼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상의 점 O는 같은 거리인 지점이고, 그 다음에 P하고 Q에는 각각 세 번째 어두운 무늬, 두 번째 밝은 무늬다. 자, 세 번째 밝은 무늬는 얼마냐? 2분의 5 람다가 되겠고요. 두 번째 밝은 무늬는 얼마예요? 2 람다가 되겠죠. 자, 그럼 기억번. P에서는 보강 간섭이냐? 아니죠. 어두운 무늬니까 상쇄 간섭이 되겠죠. 상쇄. 자, 근데 니은번. X는 얼마냐?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X 어디 있어요? X가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파동의 경로차를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경로차. 기하죠? 경로차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이제 파동적 경로차하고 동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X가 가리키고 있는 게 지금 P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지금 2분의 5 람다죠. 세 번째 어두운 무늬니까. 답은 사실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 Y는 사실 지금 보면은 몇 번째 요 무늬예요? 두 번째 밝은 무늬죠. 그쵸? 그러니까 두 개의 밝은 무늬가 들어있다라는 것은 이 델타 X 이거하고 동일하게 되겠는데요. 앞에서 이 델타 X는 무엇이었냐? L 람다 나누기 D 요거를 만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L 람다 나누기 D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같이 단색광 레이저 A하고 B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 그림 나는 A하고 B에 나타난 간선 무늬 밝기 I를 스크린상의 위치 X에 따라서 표현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하고 B의 파장은 각각 람다 A, 람다 B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파장이 람다 A, 그 다음에 B는 파장이 람다 B. 자,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일단 기억본 보면은 람다 A하고 람다 B를 비교하고 있는데 회절은 A가 B보다 더 크다가 되니까 파장 또한 A가 B보다 더 크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A는 2x0에서 보강이냐? 아니죠. 상쇄죠. 네. 그 다음에 B는 X는 X0에서 밝으니까 보강이죠. 답은 1번입니다. 네, 좀 허무하죠?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빛의 간섭 실험에서 단색광 레이저를 이중 슬릿에다 비추고 스크린의 간섭 무늬를 보고 ABC가 대화를 하고 있다. A. P에서는 보강 간섭이냐? 맞죠? 그 다음에 B. 레이저의 파장을 짧게 만들어. 그럼 회절이 작아지니까 델타 X는 감소해. 맞죠? 그 다음에 C. 슬릿 사이 간격을 증가시켜. 그러면 델타 X는 뭐예요? 조그매지겠죠? 반비례 관계니까요. 그래서 A하고 B 해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스크린으로부터 L만큼 충분히 떨어진 이중 슬릿에 단색광을 비추고 있다. 그리고 그림 나는 L이 각각 1m, 그 다음에 LX일 때 스크린에 생기는 간섭 무늬이고, 그 다음에 O에서는 가장 밝은 무늬가, P에서는 L이 1m일 때 세 번째 밝은 무늬의 중심이, 그러니까 3람다가, 그다음 P로부터는 2분의 3람다가 생긴다. 그래서 LX로 가장 적절한 것을 구해봐라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나중에 대한 요 n의 비율이 몇 배가 됐냐? 2분의 1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n은 d 나누기 l 람다에 의해서 l과 n은 반비례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x가 요 아래로 들어가고요. 1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lx는 2m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